HBM4 시장에서 그 두 회사 간의 삿바싸움 이게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다시 전통의 명가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가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목표 주가 11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 주식을 팔고 뭘 사시게요? 제가 볼 때는 꼭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디램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전자 1위 자리를 계속 넘보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10%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 321단 쿼드 레벨셀 낸드 양산으로 격차를 더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게 되는 집 하면 된다니까요. SK 하이닉스가 뭐 HBM 어떻게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낸드 쪽에서도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 HBM 뭐 그쪽에 좀 현찮으니까 그 삼성전자는 낸드 쪽에 투자를 좀 소홀히 했어요. 반면에 이 하이닉스 쪽은 낸드 쪽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금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21단 QLC의 낸드 이쪽 아주 고사양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10% 포인트의 마켓 쉐어 그 격차가 이제 뭐 3분기, 4분기 가서는 이제 5% 포인트로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낸드가 옛날에 보면 가격이 내리고 또 내리고 맨날 이랬던 데잖아요. 공급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기업용 SSD 이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세고 또 새로 나온 QLC 낸드 이것도 8월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갔으니까 이쪽에 볼륨 이펙트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지금 샌디스크가 10%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낸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얘들이 올렸어? 그럼 우리도 따라가. 근데 10% 올릴 거야? 20% 올릴 거야? 그건 좀 두고 보면서 바게닝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렛대로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볼륨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 사업도 상당히 이게 알짜배기로 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솔리다임 인수할 때는 그 가격 주고 인수를 하냐 이런 욕을 아주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참 사업이라는 게 운치를 기삼해요. 그렇죠? 낸드가 막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거 뭐하러 샀냐 했는데 지금 또 완전히 이 SSD 쪽에서 효자가 되고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AI 칩 수요 때문에 지금 이게 루빈 가면서 설계가 약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소캠 뭐 이런 관련주도 최근에 이제 좋았잖아요. 근데 AI 칩으로 가면서 낸드 수요도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근데 뭐 이렇게 늘어날 줄 알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업에 있는 여러 개 플레이어 중에 하이닉스가 그래도 2위 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10% 포인트의 시장 점유율 격차 또한 5% 포인트를 줄면은 하이닉스는 뭐 디램 쪽도 잘하고 낸드 쪽도 잘하고 완전히 양수 겸장의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주식을 팔고 뭘 사시게요? 제가 볼 때는 꼭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하이닉스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삼성전자가 나중에 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왕자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지금 이제 KB증권 리포트에서 좀 최근에 좀 세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지금 그 포지션을 세게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HBM4 쪽에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물량이 많아지면 뭐 하이닉스 쪽에도 이제 타격이 즉각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후발 주자로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좀 싸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시장이 두려워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었잖아요. 근데 그 주가를 지금 그 공포를 이겨내고 주가가 하이닉스가 35만 원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HBM3 12단 퀄 통과했다는 그 뉴스에 이제 8만 2,3천까지 이렇게 주가가 왔지만은 HBM4 시장에서 그 두 회사 간의 삿바싸움 이게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다시 전통의 명가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가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KB증권에서 쓴 거대로 목표 주가 11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조금 과하게 좀 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포트 안에 쭉 보면은 밸리에이션 하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거 보면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방법으로 했어요. 이제 저도 좋아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ROE하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쭉 대비해 놓고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ROE 단위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그리고 그로스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걸 놓고 KB는 꼭 하더라고요. 딴 데는 그냥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놓고 뭐 옛날에 역사적으로 피크가 여기 있으니까 그때 PBR이 얼마였다, 그거 그냥 기계적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던데, KB증권은 과거부터 그 커스터 오브 에쿼티하고 ROE 이걸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반겨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회사들이 AI 붐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체질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고, 과거에 보였던 경기 순환적인 모습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앞으로 2, 3년간은 안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볼 때는 ROE를 많이 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9만 원 넘어가려고 이제 시도를 해볼 거는 같은데, 판도가 삼성전자에서 옛날 같이 원사이드하게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저 위에 있고 하이닉스가 막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펀더멘탈 뭐 디램도 그렇고 낸드로 봤을 때 디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가 있는 그 정도에서 거의 시장 점유율이 같아지는 그 정도로 26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낸드 쪽에서는 뭐 지금 10%포인트가 하반기 가고 내년 가면서 5%포인트 그 차로 오히려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이 많아지는, 그래서 펀더멘털을 보면 그럼 뭐 디램이나 낸드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 잘하는 그런 느낌이 보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시장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러면 주가가 빠질까요? 안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 베타가 2라니까요. 2. 삼성전자는 1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은 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둘 다 있으면 하나는 2배로 오르고 하나는 같이 오르고 그러는 거니까, 뭐 양쪽 다 좀 보시는 이런 생각으로 관전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될 HBM4에서 삼성전자가 경쟁사보다 유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이유가 뭐죠? 지금 삼성전자가 승부를 걸었잖아요. 하이닉스부터 어쨌든 늦었으니까 야 그냥 HBM3 그쪽보다 그냥 HBM4로 그냥 가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그 D램 공정도 1C 공정 먼저 가자 그쪽으로 가 있는데, 수율이 그러면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근데 HBM4의 수율이 뭐 한 40%를 넘었다는 소리는 아직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율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고, 1C도 수율이 뭐 한 60%, 7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수율이 좋게 나오면서 수익성도 좋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건데, 뭐 공식적인 숫자는 이제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정도의 수율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경쟁이 또 안 되죠. 엔비디아에서 삼성 거를 많이 받아준다라고 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장사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려면 그냥 외상으로도 줄 때도 있고, 뭐 가격 싸게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뭐 가격 비싸면 거 받아줍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쪽 큰 기업들 사이에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HBM4에 집중하고 그쪽으로 가서 기술 뭐 설계도 좀 바꾸면서 뭐 효율도 좀 좋아지고 발열 이슈도 조금 잠재우면서 이렇게 가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채택이 됐느냐, 루빈급의 이제 확실한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느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배팅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주 투톱 이렇게 올랐는데 나 없는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국장 돌아갈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책에서 K 증시 혁명 이렇게 썼잖아요. 거기 이제 소챕터들 쫙 있는데, 이번 장 오래 간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돌아오라 국장으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무조건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시총의 뭐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거 이상으로 가져도 된다. 저는 한 35%, 40% 이 정도까지도 채워놓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보다 싼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싸지는 않다. 그러나 시장 중간 정도는 되니까 이제 쳐주는 건데, 하이닉스는 진짜 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1년 동안의 유튜브들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그럼 지금은 안 싸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싸요. 왜? 이게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엔비디아의 반, 삼성전자의 반, 이 정도 내외밖에 안 하는 SK하이닉스니까 실적이 들쭉날쭉 할 거다. 아니면은 반대로 이게 쭉 꾸준히 올라갈 거다.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배팅하면 무조건 사셔야 되고, 들쭉날쭉 할 거다 그러면 좀 있으면 팔아야 돼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이닉스의 운명이 바뀔 거라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목표 주가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들쭉날쭉한 거는 예전보다는 좀 지연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주가 결국 상승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소부장 업체 주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소부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관우라서 그런지는 몰라서 저는 장비를 좀 좋아합니다. 썰렁했나요? 장비가 좋을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시설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 시설 투자를 이제 막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장비 쪽이 이제 발주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들을 보실 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잘 팔린다라고 하면 볼륨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볼륨.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소재도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부품, 이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늘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장비 쪽은 한번 시설 투자 왕창 때려낼 때 한번 샥 주가가 날아갔다가 시설 투자 한번 끝나고 나면 시설 투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또 주가가 확 떨어져요. 근데 이거 올라가는 탄력도로 봤을 때는 장비주 같이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그런 게 없는데 요번에 이거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도 보면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전공정 장비 이런 쪽이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이 주가가 상승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꼭 보시면서 이쪽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밸류체인은 지금 안 나와요. 왜? 아니 그동안 시설 투자가 별거 없었으니까 숫자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왜 주가는 그럼 먼저 튀느냐? 앞으로 시설 투자가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치를 미리 반영하니까 조방원 같이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밸류체인 엄청 높잖아요. 앞으로 많이 받을 거라고 미리 가격을 다 땡겨가지고 선반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주들도 고평가인 회사가 많이 보일 거다. 그러나 그 고평가는 나중에 장비를 직접 진짜 받게 되면은 이익으로 이제 다 숫자가 보여질 거니까 그럼 그때 가면 저 PER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고 PER에서 사가지고 저 PER에서 팔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기대감을 사가지고 실적 나오면 팔아라. 근데 지금 장비는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낸드 쪽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가 낸드 쪽 투자도 좀 약했다니까요. 그러면 낸드 쪽도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이쪽도 투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 쪽도 그렇고 낸드 쪽도 그렇고 시설 투자 사이클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전공정 이쪽에 시설 투자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되는 후공정 쪽에서도 쪽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HBM이라는 게 상당히 후공정 쪽도 상당히 중요한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관련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 말씀드릴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장비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별이 하나, 둘, 셋 막 올라가는 이제 주식들이 곧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눈여겨보시는 소부장주 있을까요? 제가 눈여겨보는 거 있는데 제가 주식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눈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점점 이제 저하고 친해지시면은 얘기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채널명이 강관우의 의식주주예요. 이 채널명 한번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채널명 강관우의 의식주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제일 끝에 주자가 주식의 주자입니다. 앞에 의식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의식주예요. 그래서 의식주도 중요하고 플러스해서 주식도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부동산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는 주식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름을 의식주주라고 지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냈잖아요. K 증시 혁명. 그래서 한국 증시는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렸는데 이제부터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신을 갖고 우리 시장에 임하도 좋다. 이렇게 제가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이제 시장에 드린 거고, 다행히 제 생각이 맞아가지고 금년에 계속적으로 올라온 결과 지금 우리 코스피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려 연초 대비 45%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강관우의 의식 주주 이 유튜브를 계속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계속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제 경험, 남들이 얘기하는 인사이트 플러스 해안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드리는 창구로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저희 이 영상이 248에도 가끔 올라갈 건데 248 채널명이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주식과 복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248 회원 여러분들 인사를 처음 드리게 됐습니다. 복리의 효과를 강조하는 248. 제가 볼 때는 주식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복리예요. 이 종목 가서 10% 먹고 이 종목 가서 또 10% 먹고 그러면 갑자기 20%가 먹는 건데 이런 걸 은행에 갖다 놓고 어디 투자해서 1년에 20%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게 가능하죠. 최근에는 사법고시가 성공 사다리 이거를 제공하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만 잘 연구하셔가지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속 갈고 닦으면서 여기서 내공이 쌓으시면은 그 효과가 복리의 마법으로 여러분들 주머니로 다 속속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8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